안녕하십니까. 또 간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슈카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주변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제 와이프까지도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비디오를 찍게 됐습니다. 일단 SOXL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곱하기 3배 레버리지. 이 속슬은 슈카가 얘기한 대로 1일 변동량에 대한 매일매일의 리밸런싱 그런 것들이 되는 게 맞고, 다른 이제 자본 주체들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어쨌든 금리의 개념을 이자를 내면서 자본을 끌어당겨가지고 그 지수를 근원으로 삼고 있는 그 지수를 레버리징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해서 그것들을 상품화 시킨 겁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원 지수 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를 때도 이제 똑같이 30% 떨어졌다가 다시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도 그 값은, 그 수익은 거기에 못 미치는, 원래 그 원가에 못 미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위험한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품이 위험한가? 물론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근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의 진정한 투자의 매력은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매력이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이제 그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오를 때는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자산군 혹은 이제 투자 상품, 그리고 종목, 지수, 이런 것들 모든 이제 내가 자산 배분 혹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하게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투자의 대상이 망하진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이런 레버리징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냥 오로지 벌었을 때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넣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떨어졌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얘가 실제로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경험 부족, 그리고 이제 자금 부족, 뭐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너무 횡설수설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론은 SOXL은 무조건 떨어질 땐 사야 된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실제로 큰 수요를, 시대적인 수요를 동반을 하고 있고, 그 AI를 돌아가게끔 하는 그 하드웨어의 골자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이고, 그 AI 반도체, 세계적인 AI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뭐 유통, 모든 것들을 다, 모든 밸류 체인이 다 녹아져 있는 지수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지수는 망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내가 투자를 끝내는 순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 항상 옳다.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매수가보다도, 하지만 좀 더 긴 시계열로 보면 지금의 매수가는 물론 물타기를 더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매수가는 무릎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3가지 정도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항상 그 투자를 할 때는 3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였죠? 제가 까먹었네요. 뭐였더라?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레버리지 투자, 특히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주의해야 될 3가지. 첫 번째, 추종하고 있는 근원 지표 지수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와 망할 가능성이 없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가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 운용사가 그 지수나 지표가 건재한다 손 치더라도, 그 운용사가 그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그 상품을 강제 종료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그 3가지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속슬은 그 3가지가 모두 주의 사항이라고 봤을 때 체크리스트에 노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운용사가 망할 가능성이 없는지, 디렉션, 모든 레버리지 상품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것들은 다 디렉션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거래대금 규모나 수익이 계속 아시다시피 증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득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SOXL입니다. 뭐 TSLL이나 뭐 엔비디아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큰 수익을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뭐 TQQQ 이런 것도. 근데 SOXL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했었죠? 그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중간에 강제 종료할 운용 종료를 때려버릴 위험성은 없는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OXL인 경우는 너무나도 인기가 많습니다. 거래대금도 거의 최상위급이고 기본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지수 자체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이클이 있는 섹터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너무 핫해서 또 오를 때는 또 천정부지로 오르거든요. 천정부지를 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대상이 못 된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좀 위험해 보이는 요소 같이 보일 텐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원래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막 값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원화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통장 잔고에 마이너스가 찍히진 않잖아요. 달러 대비. 그러니까 부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해서 상대적인 거지가 되고 있는데 그거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혹은 실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커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내 자산이 그만큼 쪼그라들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 과정 중에 있는 모습을 단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 팩트인 거고, 물론 이런 위기 때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패가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제대로 회복을 못하거나 아니면 주가 회복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거나, 그래서 실제로 그 현금이 필요한데 뭔가 목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 거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모든 투자가 똑같아요. 단지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언제 더 떨어지고 언제 더 오를지,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그 점검해봐야 될 기본적인 사항,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말 망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진짜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똑바로 봤다면 그냥 잠자코 저가에 매수를 계속 기계적으로 하면 결국엔 오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하락이 고점에서부터의 그 하락폭이 금융 역사에 있어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꼽는 5위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코로나 때 하락,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승장 이후에 또 한 번의 조정, 금리 인상 발표와 맞물려서 그때 한 번 더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하락이 지금인데, 그
앞에 언급드렸던 2번의 하락과 이번 하락까지 합해서 총 3번의 하락이 이 짧은 5년 안에 제 투자 인생 제대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 5년 안에 3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락을 제 몸으로 다 겪어보고 그 하락장을 이용해서 돈을 계속 벌어온 사람으로서 하락은 결국엔 기회입니다. 단 이제 내가 똑바로 된 투자 대상에 돈을 넣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이 위험하다, 혹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투자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돈을 벌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슈카님께서도, 물론 저는 엄청 그분을 통해서 생각하는 지평이 바뀐 수준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계기를 선물해준 그 대상이기도 한데, 그리고 저는 정말 한 영상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는 애청자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 투자에서만큼은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뒤집어서 역발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슈반꿀이라고들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결국에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오히려 더 반대가 더 돋보이게 되는 그런 내용의 그 영상을 다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평을 하고 싶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TQQQ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나스닥 그게 100 추종이었던가요? 어쨌든 최근에 나스닥 자체는 그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정말 덩치가 큰 몇 놈들만이 그 이끌어가는 무대였기 때문에 그 주체들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들 각각의 그 다른 이슈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TQQQ보다는 좀 더 변동성은 더 크지만 그 하향과 상향의 추세의 측면에서 더 명확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AI 자체 밸류체인에 맞닿아 있는 그 투자 대상을 추종하고 있는 SOXL이 더 매력도가 크고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상승률을 보일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레버리징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장기 투자입니다. 정말 미친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원래 어떤 투자건 돈을 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 극소수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왜 제가 이 레버리지 투자가 장기 투자에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이온큐로도 많이 벌었지만, 그 와이프와 제 계좌 자체도 SOXL과 TQQQ로 정말 큰 돈을, 아이온큐와 맞먹는 돈 혹은 더 큰 돈을 벌어 왔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저가에 매수를 해서.
물론 이번엔 약간 아쉽게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지만 관세 이슈와 같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불거지고 그에 따라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하면서 그 하락폭을 더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매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씩이라도 담은 5개씩이라도 하루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런 통장 잔고에 찍힌 그 숫자가 결과적인 내 성적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중간중간에 받을 수는 있지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니면 정말 큰 위기인지 이제 그게 승부를 판가름 짓는 가장 큰 승부호흡 승착 패착이 아닌 승착의 순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 슈카가 얘기했던 그 리밸런싱이 계속 된다는 말은 결국 오를 때도 리밸런싱이 되면서 계속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식은 시장이 가지 않는데도 오르는 주식은 극소수고 결국엔 시장이 가야 다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진다고 그 자체만으로 패닉을 하는 것은 굉장히 멍청한 판단이다. 그리고 변동성은 결국에는 내 부를 더 크게 축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지 그게 결과론적인 위험도를 나타내진 않는다. 단지 위험한 것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나라는 투자 주체의 그 심리적인 상태와 그 외에 내가 처해 있는 재무적인 상태의 위험도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아이온Q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인 IONX 그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상패가 됐던 그 3배 레버리지 상품이랑은 다릅니다. 그 레버리지 상품은 그게 아마 ETN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가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때 3가지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그걸 추종하고 있는 상품이 안전한지 아이온큐를 추종하고 있었으니까 안전하긴 했었겠죠. 두 번째 이제 그 운용사가 망할 위험은 없었는지 운용사가 그래도 크긴 컸습니다. 그래서 망할 위기가 크게 없긴 했었죠. 근데 세 번째 그 운용사가 마음대로 그 투자 상품을 종료시킬 위험성은 없었는지 이제 그 리스크가 있었죠. 그게 이제 다른 ETF와는 다른 혹은 ETF라도 이제 SOXL이나 IONX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걔는 이제 중간에 종료를 했고 운용사가 너무 큰 낙폭 때문에 이제 명예 수렴 해버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챗GPT에 얘네 왜 상폐된 거야? 그러면 IONX랑 다른 점 뭐야?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면 답을 다 해줍니다.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GPT에 물어보면 될 것 같고 투자자로서의 마인드와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해볼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고 왜 슈카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레버리지 투자는 장기 투자가 맞는 것이고 왜 SOXL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장이 힘든데 그래도 힘내시고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자가 이깁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